라드피셜, 라드팝 박현규 씨를 오늘 HTM 인물 포커스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피셜입니다. 고수가 되는 길, 고수가 되는 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수가 스트레스 똘망똘망한 거 맞고 굉장히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라드팝과 포커 얘기 기대가 되는데 지금부터 포커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는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처음 시작한 게. 포커를 완전하게 처음 접한 건 한 9살, 1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9살, 10살에 포커를? 네, 그 명절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예. 작은 삼촌, 막내 삼촌이 있죠, 항상. 그 네. 가족 중에. 우리가 그 말썽꾸러기 네. 막내 삼촌,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가면은 이제 혼자 방이 시골집인데, 시골집은 뭐 사랑채 있고 본채 있고 이제 약간 골방처럼 떨어져 있는 곳에 보통 막내 아들들이 지내곤 했거든요. 그 시골이 어디예요? 조치원입니다. 조치원에. 그래서 고향이 조치원인가요? 고향은 부산이에요. 부산이고. 태어난 건 부산인데 서울에 뭐 4-5살 때 올라와서 사실 부산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부산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서울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조치원이 외가 본가, 그 친가 쪽. 네. 네. 이제 삼촌이 포커를 좋아했나 봐. 저희한테 뭐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고스톱도 배우고 포커를 가르쳐 주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어린 조카들을 놓고 돈 내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뭐 바둑알을 놓고 한 다음에 뭐 꿀밤 맞기 뭐 아니면 손목 맞기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하면서도 그 꿀밤을 진짜 세게 때려서 폭이 날 정도로 때렸거든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 속임수까지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의 포커, 뭐, 사실 훌라 같은 게임들 아시잖아요. 요거는 사실 네. 포커로 분류하진 않거든요, 네. 훌라는. 자, 그럼 여기서 라드팍에 듣는 포커의 개념을 한번, 예. 포커는 이제 보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지만, 요 앞에 놓여있는 요렇게 생긴 플레잉 카드로 게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든 간에, 배팅하고 폴드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스톱으로 치는 섰다는 포커에 네. 가까운 게임이지만 고스톱은 중간에 내가 폴드하거나 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전략이 체스처럼 더 간편하게 보이는 게임이라고 볼 수 예. 있죠. 중간에 본인이 그만둘 수 없으면 포커류라고 보기가 힘든데 훌라나 고스톱 같은 경우의 게임은 사실 보드게임에 더 가깝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포커를 분류하자면 족보가 있는, 예. 족보는 뭐 어디든 있죠. 내려놓는 원페어, 것대로. 투페어, 네. 뭐 이렇게 트리플, 플러시 뭐 이런 족보가 있는 모든 게임을 포커라고 지칭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팅하는 과정, 내가 리스크를 안고 보상을 얻는 과정이 없으면 포커로 분류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고스톱이나 훌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 보면 같은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도 포커로 분류하기 쉽게 말하면 블랙잭 같은 게임을 우리가 포커라고 하진 네,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카라를 보고 포커라고 하지 않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면 포커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제가 실제로 플레이한 것만 수십 가지 될 것 같고, 네,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홀덤 중에서도 뭐 텍사스 홀덤 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오마 같은 것도 있고요. 숏덱 뭐 미시시피 같은 거 있고, 뭐 스터드 게임, 드로우 게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그 포커라는 게 그냥 내가 규칙만 만들어 놓고 동일한 규칙으로 플레이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삼촌이랑 했던 포커 게임. 이제 스터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터드 우리가 우리 지금 하면 세븐 오디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었고 그게 몇 년도였어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유행했나 그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이제 홀덤을 노리미트 홀덤 또는 리미트 홀덤이 좀 성행하기 시작한 게 한 2000년 초반이니까 일단은 2000년 전인 거죠. 네. 2000년 전인 거죠. 그래서 그때 삼촌으로 하여금 접하게 됐죠. 그 포커의 그 족보도 알게 되고, 네. 짝 맞추기도 알게 되고, 네. 이러면서 카드를 처음 접하게 된 거네요. 그쵸.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텍사스 홀덤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눈을 뜨게 된 건 언제입니까? 딱 정확하게 이 베리에이션의 게임이 한국에서 좀 유행하기 시작한 게 아마 크리스 머니메이커 그 시기쯤 해서 한국에도 좀 소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문화들이 그 유학생, 네.
교포 네.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먼저 이 문화를 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야 요즘에는 이거 한다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저는 이제 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뭐 2000년 초반 그 시기쯤에 2010년보다는 전에 아마 그 압구정이나 이런 곳에서 좀 성행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그때부터 했나요? 포커를? 포커는 홀덤?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다른 종목의 포커들을 오래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성인 바둑기 되면 뭐 이런 그런 하이로 것도 다 뭐 했죠. 이런 것들도 네. 성인 되고서 거의 유일한 취미가 포커였거든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도 했었고요. 대학교에서도 다니면서 뭐 학비나 이런 것들을 좀 용돈 같은 것들을 충당했었고요. 어디서 온라인으로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뭐 둘 다 있었죠. 둘 다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온라인을 더 집중해서 많이 했어요. 아. 네,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뭐 어딜 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위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돌아다니는 것 자체.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선호를 했었고요. 훨씬 빠르고 또 성격이 초창기 온라인은 어떤 거를 했습니까? 이거를 제가 네. 그 상호를 얘기할 수 없어요. 한국형 게임입니다. 어쨌든.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텍사스 홀덤이라는 종목을 접하면서 대회를 나갔었을 거 아니에요? 네. 최초에 나간 대회는 어떤 대회였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제적인 기준으로 맞는 이런 대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라이브를 원체 많이 안 다녀서 요 최근 몇 년간 좀 집중적으로 다니긴 했는데 그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맨 처음 갔던 게 이제 요한이 형 방송에서 대회에 베트남 대회 참가권, 숙소와 메인 이벤트 참가권을 주는 시청자들의 프리롤 경기를 했어요. 오. 네, 그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가본 게 베트남인데 뭐 2018년도 이렇게밖에 안 됐을걸요. 그 전에 네. 이제 혼자서 그 베가스 가서 WSOP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13년도였나? 네, 그때쯤에 혼자 가서 한번 이게 경험상 네. 한 2경기, 3경기 정도 했던 거. 바인도 크지 않은 거 이제 거의 빨랐네요. 2013년이면은 임요한 선수가 텍사스 홀덤으로 전향한 그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래 하고 있었죠. 네. 어찌 보면 텍사스 홀덤 1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 아니 1세대는 확실히 아니고요. 한 1.5세대 정도 있지 않을까요? 세대를 나누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네. 저 또한 1세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저는 네. 분명히 1세대가 아닌데 네. 어찌 보면 저보다도 홀덤이라는 종목을 먼저 접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최고 성적을 낸 대회. 방송 그 신들의 전쟁에서 했던 게 사실 상금이 가장 컸고요. 네. 그거 그게 제외 얼마였죠? 3억. 3억. 네. 아. 슬프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라이브 성적은 6디짓도 없어요, 현재까지. 네. 네, 온라인에서는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6디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5디짓의 후반부에 있는 금액들은 좀 있는데, 네, 그렇게 큰 상금 받은 게 없네요. 이제 참가하는 바인 자체가 좀 낮은 편에 속해서, 3억 받은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뭐, 특별히 쓴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뱅크롤러 장착? 저축? 네, 뭐, 특별히 쓸 데가. 그럼 뭐, 제가 뭐 결정해서 안 쓰고, 그냥 네. 와이프가 다 줬다. 모든 경제권을 나오미 씨가 갖고 있나요? 일단은 그냥 번 돈은 다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유, 훌륭한 남편이네. 온라인의 고수로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라드팍은 온라인의 강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온라인 성적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뭐 이제 잘 합니다. 네, 잘 합니다. 잘하는데 네. 그 본인이 받은 온라인에서도 대회 나가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뭐 상금 크게 받은 거는 그게 이제 뭐 10만 불 좀 넘게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밑에 것들은 뭐 조금 있었죠. 이제 차이점이 라이브에서는 이제 빅스코어들이 보통 보이고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많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꾸준하게 자기가 넣은 볼륨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선수로서의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열심히 시작하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포커를 재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아주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한 사람은 가장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스로 조금씩 이겨서 뱅크롤을 쌓아가는 거죠. 게임에서 얻은 수익으로 뱅크롤을 쌓아가다 보면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이제 요 과정을 거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도착했을 때, 왜냐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볼륨을 넣는다고 해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만 봐도 이걸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실질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없는데, 네. 요 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은 벽에 도달했을 때 네. 알아요.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 또는 노력을 들여도 난 여기까지가 한계인지를 이제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하면 여기를 간신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한 걸음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벽을 느끼고. 그러면은 포커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이제 그러면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중점을 두느냐, 이 두 사이에 어디쯤에 균형점을 찾느냐를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밑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경험해봤으니까. 매번 그런 벽을 할 때 그 벽을 뚫고 지나가고 어느 순간 되면, 아, 내가 지금 넣은 노력의 효율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텍사스 홀덤을 요즘에 뭐 도박이라고 정부에서는 규제가 이제 심해졌고 하는데, 도박이냐 아니냐의 그 선상에서 지금 라드팍 선수가 얘기해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 따먹기를 한다면 그게 도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정말 철두철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네. 그 포커 커뮤니티에서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뱅크롤 관리 같은 걸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곳에서 보여주는 이제 포커 플레이어를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나는 그렇지. 이렇게 살다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롱런을 하는 사람들이나 현대 포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실 좀 내향적이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안경 쓰고 후드 뒤집어 쓰고 후들그레해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에 신경 안 쓰고 정말 자기 공부만 약간 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흔히 생각하면 아이잭 헥스턴 이런 사람들 보면 국내에도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정진을 할 때 외부의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하고 볼륨을 넣는 것들. 도 물론 중요하고 재밌을 수도 있지만 저것만큼 재밌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심사를 하나에만 줄 수 있으면 약간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한 너드 같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외향적인 사람이 오히려 포커에 더 적합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인생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만의 재미를 찾을 수도 있죠. 라드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성격을 갖고 싶다,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디 사이쯤에서 둘 다 잘하면 당연히 좋은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 보통의 사람이니까 그런 천재들이나 특출난 사람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어디쯤에서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라드팍은 대회장에 가서도 탈락을 했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나쁜 표정이 아니라 이러다. 야, 저 친구는 포커를 진짜 재밌게 즐기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포커판에서도 라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포커에 대해서 질문을 가마베이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선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을 라드팍에게 많이 할까요? 뭐 대부분은 본인이 겪었던 그 어떤 특정 상황이나 핸드에 대해서 예. 이게 뭐 옳은 선택이었냐 네. 아니었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거나 제가 뭐 라이브 방송할 때 오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려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원론적인 곳으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뭐 우리 진짜 많이 듣는 에이스킹 어떻게 플레이해요? 네, 뭐 토너먼트 후반부인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묻잖아요. 네. 사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주려면 제가 원하는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런 뭔가 한 특정 상황에 대한 답을 제가 줄 수는 있죠. 거의 지금 받아들인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궁금증을 풀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어들이 라드팍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혹시 본인 플레이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왜 귀찮게 이런 걸 꼭 물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나요? 제가 핸들을 하는 중에 계속 만약에 말을 걸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 라이브 카드 있는 중에는 그 상대방이나 저나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골프 칠 때 이게 티샷 하는데 말 안 거는 것처럼.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팔면서 제가 여기서 오는 그런 이익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고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집중하고 싶을 때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하고 뭐 또는 테이블에 이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는 조용히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만 누군가가 의견을 피력을 하면은 네. 이제 그때부터는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키키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어떤 질문도 라드팍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상황이 홀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네. 얼마든지 네. 라드팍에게 질문을 해주면은 라드팍도 흔쾌히 응해줄 것 같습니다. 네. 라드팍에게 뭐 질문도 많이 하지만 홀덤을 배우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 예. 사실 이제 요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사람들 가르쳐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1대1로 가르치는 코칭을 안 한 게 사실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한 5년 된 것 같아요. 1대1 코칭을 했었었나요? 네, 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요구하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예. 연락 오시는 분들이 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으시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셨고 뭐 이제 원장님이라고 그런 부르죠.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시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굉장히 밑바닥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르친 내용을 네. 본인이 볼륨 넣으면서 느끼고 하는 것들에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죠. 이제 성인도 집중력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 능력의 한계도 있으니까 예. 네. 제가 이제 뭐 새로운 개념들을 막 얘기를 해주면 앞에서는 다 듣고 있을 때는 내내 이해하시냐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막상 플레이하면서 이걸 또 적용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네네.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낮은 곳에서 왜냐면은 높은 리스크를 지고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제일 밑에서부터 너가 그렇게 잘하면 거기를 금방 벗어나겠지. 넌 잘할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준이 굉장히 아래쪽도 엄청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온라인에서 무언가 볼륨을 넣어서 이렇게 유의미한 수치를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못 따라오시죠. 왜냐면 본인이 원래 하던 블라인드가 뭐 10-20이야. 그래서 제가 가서 하라고 한 데는 0.01, 0.02예요. 그러면은 뭐 1000분의 1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과 선생님 한 분 계셨었는데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일주일을 가서 주말에 가서 막 만핸드씩 한 거예요. 만핸드면은 뭐 굉장히 빠른 테이블로 해도
하루를 다 써야 되거든요. 뭐 한 10시간, 11시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 하면 막 이틀 동안 10시간씩 해야 되고, 이런 정도 수준인데, 가서 어마어마하게 이겼어요. 뭐 한 100핸드당 10BB 이렇게 이겼는데, 합쳐보니까 20불인 거예요. 네. 본인이 평소에 빅블라인드 내던 금액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타가 오신 거야. 아. 대부분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 교육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의 과정을 밟아야지 고수가 되는. 그러니까 이걸 업으로 삼고 싶으면 네.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보통 온라인은 라드팍 같은 경우는 화면 몇 개 정도 띄워놓고 이제 하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네. 뭐 몇십 개도 할 수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집중해서 해야 되는 테이블들은 6개 넘게 안 해요. 6개 하면서 뭐 옆에 조금 더 빠른 테이블들 하면은 뭐 9개 그다음에 좀 욕심 나는 날은 이제 한 모니터 채워서 뭐 12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왜냐면은 이게 가능했을 때 40테이블 이렇게 했던 거는 모든 사람이 너무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A 선택을 내린 것보다 한 B급 정도의 선택만 내려도 사람들이 C급 선택을 내리고 있으면 오. 이 볼륨으로 왜냐면 A급 선택을 내리는 그 차이, 이 기대값의 차이는 굉장히 적은데 볼륨으로 올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오르니까 각 스팟마다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훈련이 많이 되고 익숙한 사람조차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몇십 테이블 하면서 결정 내리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완전히 크러싱 할 수 있는, 압살할 수 있는 필드에서는 여러 테이블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이미 한 테이블 하는 것도 벅찬 곳에 가서 네. 여러 테이블 하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 자 그러면 야 고수가 되는 길, 고수가 되는 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우리가 네. 얘기하는 TV에서 보는 내가 농구 좋아하는데 마이클 조던 농구하는 거 보고 마이클 제도 될 수가 없지.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포커는 그렇게 슈퍼스타들이 내리는 결정만큼 좋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게 피지컬적인 요소를 빼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처럼 내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이세돌처럼 된다고 해서 바둑할 수 없는 거죠. 평생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세돌은 결국은 100만 명이 바둑 시작하면 네. 그 사람들이 20년씩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나오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포커도 재능 있는 사람들, 천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해도 잘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체계적인 공부 방법과 그냥 흔히 사람들이 노력하면은 느니까 이런 방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지겹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 없이 뭔가 속성으로 내가 저 비밀만 하나 알면 이길 수 있겠지. 그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네. 몇억 명의 사람이 하는 게임인데 그게 됐으면 모든 사람이 하고 있겠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야, 정말 야무지게 얘기해주네요, 네. 그죠? 네. 잘하려고 너무 노력하면은 재미가 없어지니까. 안녕하세요, 랜피셜입니다.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뚜벅뚜벅 외롭게 걸어간다. 쓸모없는 일이라 비웃어도 나를 믿어라. 인생은 한 번이라 아쉬움만 남는 것. 오늘을 불태워 내일을 밝히리라. 째째한 사랑